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임 성형은 처음 출발은 작은 눈을 크게 만드는 데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포함해서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눈이 작으니까 눈을 크게 만드는데, 맨 처음에는 쌍꺼풀 수술로 만족을 하셨죠. 그 쌍꺼풀이 만들어지면 왜 눈이 커지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눈 절대적인 그 아래 위 길이가 커지는 건 조금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수술을 했을 때 조금밖에 없는데, 왜 쌍꺼풀을 하면은 사람들이 눈 커지게 느껴지냐, 쌍꺼풀 라인까지 눈으로 인식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눈이 커졌다는 느낌을 주죠. 그렇게 해서 쌍꺼풀로는 만족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 한 어머님 세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걸로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거죠. 커지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로로 커지든지 세로로 커지든지. 얘 그럼 딴 데로 나가는데. 그래서 그 트임이 나오는 거예요. 가로로 커지는 방법 중에 앞쪽, 코 쪽이 커지는 게 앞트임, 뒤쪽이 커지는 게 뒤트임, 아래 위로 커지는 게 쌍꺼풀 눈매 교정, 밑으로 커지는 게 밑트임. 그러면 네. 이게 미학적으로도 좋은데 네, 앞트임이 필요한 눈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눈들이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많고 서양인들은 별로 없잖아요. 이 앞쪽을 보면 눈이 몽고 주름이 있어요. 몽고 주름이 앞쪽을 싹 덮고 있습니다. 그게 몽골리안 폴드라고 하는 건데, 그게 동양계 시베리아 그쪽에 있는 몽고인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를 한 겁니다. 시야를 가리지 않는 상태에서 가려서 체온을 덜 뺏기려고 그쪽을 덮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달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돼 있는데, 이제 뭐 그렇게 춥지도 않고 추운데 많이 있지도 않고 이쁜 게 더 중요하니까 그걸 열어버리면 원래 눈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큰 사이즈가. 그만큼 손해보고 있는 걸 사이즈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눈과 눈 사이가 먼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도 앞트임은 좀 효과가 있죠. 네. 그게 이제 효과가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코가 낮아요. 똑같은 넓이가 있는데 평지로 있는 게 더 넓어 보입니다. 위에 산이 하나, 중간에 산이 하나 있어요. 코죠, 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경우는 똑같은 넓이인데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트임 하시는 분들이 눈이 멀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앞트임으로 올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코를 같이 하시면 효과 많이 봅니다. 그럼 원장님도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 코를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언지를 주시나요? 환자분한테? 가끔 줍니다. 가끔 줘요. 저는 이제 환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주자라고 하는 게 제 주의라서,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상담을 받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그게 환자의 가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이게 시원한 거지. 가렵지도 않는 데를 긁어보면 별로 안 시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일단 원하는 걸 하고, 근데 원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환자가 자기가 원하는 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환자는 잘 모른다. 네. 그러니까 몇 마디만 살짝 던져보면 알거든요. 던졌을 때 환자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확 딸려 들어오는 경우는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자기가 알지를 못했던 거니까, 그걸 이야기를 해주면 도움이 되고, 했을 경우에도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눈만 하면 되는데 자꾸 코까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반발이 일어나요. 반발이. 그래서 수술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딴 데 가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는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그냥 정말 했으면 좋겠는데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는 뭐 그런 편이죠. 네. 그 앞트임을 잘못하면 이렇게 좀 인상이 굉장히 싸나워져 보인다는 또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원장님의 손기술에 아닌 걸까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열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 눈에는 몽골리안 폴드가 있는, 몽고 주름이 있는 게 더 익숙한 거예요, 사실은. 서양인 쪽으로 지금 미적 기준이 옮겨갔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얼굴은 동양인데 눈만 서양을 가고 싶다. 근데 그게 미적 기준이 흔들린 거예요. 하도 그런 것만 보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은 자기가 좀 안 맞다는 걸 느낄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요. 그때 60, 70년대부터 80년대, 그때는 서양 기준으로 미적 기준이 가 있어요. 그때 동양 미적 기준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88 올림픽 그때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고 그래서 동양 쪽으로 미의 기준이 좀 오다가, 제 느낌은 그래요. 오다가 뭐 2000년 좀 넘어오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미적 기준이 서양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MZ 세대들이 이제 국제화되고 뭐 이런 느낌을 받고, 요즘 애들은 밖에 나가도 영어도 되게 잘하고 유행하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접촉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쪽으로 쉽게 접근한다는 뜻이겠죠. 그 접근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 미적 기준이 다시 서양으로 좀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럼 혹시 네. 너무 과하게 어디선가 앞트임이 되신 분이 오셨을 때 살짝 다시 이렇게 닫는 거? 그 보건술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흉이 많이 남고, 그 다음에 효과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열 때 정말 신중을 가야 신중하게 확 열지 마라.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덜 갖는 건 나중에 한번 더 열면 되는데 확 열어보면 오기 힘들거든요. 그게 똑같은 게 쌍꺼풀 사이즈예요. 쌍꺼풀 사이즈는 큰 게 크다고 다 좋지 않아요. 올리는 건 쉬운데 내려오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가버리면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이제 앞트임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네. 뒤트임 이야기를 좀 여쭤보지 네.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뒤트임은 그럼 어떤 효과가? 뒤트임 뒤쪽으로 열어주는 효과가 있죠. 앞쪽도 다 이제 다 거의 다 열어. 요즘 거의 다 앞트임 합니다. 쌍꺼풀 수술한테 거의 세트로 가요. 그러면 이제 눈이 작으신 분이 있어요. 진짜 어디선가를 1mm라도 가져와서 눈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어려워요. 어디선가 가져와야지. 앞쪽에서 좀 가져오고 뒤쪽에서 좀 가져오고. 그러니까 뒤쪽을 여는 거죠. 뒤트임은 앞트임하고 좀 다릅니다. 앞트임은 피부 안에서만 수술이 이루어지고, 뒤트임은 안쪽 빨간살 점막하고 같이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렸다가 다시 붓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뒤트임은 다시 붓는다는 말이 많은 게. 네, 어느 정도는. 사실이네요. 네네, 어느 정도는. 특히 이제 눈 뜨는 힘이 약하시거나, 네. 그 다음에 눈이 원체 작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참 뒤트임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눈 크고 시원시원하게 뜨신 분, 힘 좋은 분들보다 잘 붙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밑트임은 어떤 경우에 고려를 해주세요? 원장님께서? 밑트임은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트임, 뒤, 위, 그 다음에 밑이 제일 맨 나중에 개발되기도 했고, 네. 효과도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게 밑트임 같은 경우는 여기 요 끝이 아니라 이 부분을 내려주는 건데, 그래서 부드러운 S 형태를 만들어 눈 커지면서 좀 해주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메롱눈이 돼요. 이렇게. 여기 네, 약간 놀리는 눈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고, 조절이 잘 된 눈도 수술하시는 당사자분들이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윗트임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윗트임은 앞트임하고 거의 세트로 가는데요. 네. 앞트임 말고는 뒤트임도 살짝 이제 들어온 거 같고, 윗트임하고 아래트임은 아직까지는 학계에서는 그렇게 인정하는 수술법은 아니에요. 그 정식적으로 이름이 지금 인정되지도 않았고, 앞트임은 인정이 된 거고, 뒤트임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윗트임은 앞트임하고 같이 세트로 가긴 하는데, 뭐 주름이 심한 경우에 주름을 풀어주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되는데, 저는 그 방법이라기, 그런 방법이라기보다는 앞트임하고 같이 하면 앞쪽 부분에, 눈 앞쪽 부분에 아래 위 넓이의 그 면적, 넓이가 길어져요. 눈이 커지는 효과가 나와요. 저는 그게 더 훨씬 더 효과를 보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성형은 자기 만족도가 더 높은 수술이에요? 트임이나 네. 이런 건? 네, 눈은. 뭐 주변 분들의 어떤 다른 그 기준에 물론 그거는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얼굴은 자기 만족도가 조금 더 세긴 해요. 거기다가 얼굴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데 뭐 언제까지 쓰고 다닐 거야. 1주, 2주면 끝나요. 벗어야 돼. 벗고 난 다음에 문제인 거야. 벗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딴 사람 수술한 거에 대해서. 뭐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위에서. 아이고 내가 잘하는 데가 있는데. 네, 그렇죠. 거기 뭐 어쩌고 저쩌고 갔는데, 뭐 우리 아는 사람이 누가 수술을 했고 뭘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거기 정말 잘 돼. 그렇게 잘 알면 수술하기 전에 이야기해 주지. 그런데 안다는 티는 내고 싶은 거예요. 중매도 잘 되면 국수 얻어먹는 거죠. 안 되면 뺨이 석대잖아. 한 가지 더 질문. 요거 저희가 컨텐츠 준비하면서 네. 요즘에 이렇게 부드러운 아까 인상 때문에 눈꼬리를 살짝 내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있어요. 하는데, 네. 반대로 내려가신 분들은 이걸 좀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계세요?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문데 있긴 있어요.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네. 잘 안 올라갑니다.
아, 눈꼬리는요? 네, 잘 안 올라가. 눈꼬리 이동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눈 뒷꼬리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거는 뒷꼬리 올림술 내지 내림술인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눈은 그렇게 많이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mm 싸움이잖아요. 네. 눈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옮겨져도 인상이 바뀌어요. 환자분들은 그렇게 예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예민하시면 힘들어요, 수술 후에. 주위에서 말들이 많거든요, 아까처럼. 말들이 되게 많거든. 조금만 이상해도 이상하다 막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관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좋으면은 이렇게 돼버리면 쉬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든 뭐 철벽방어가 되니까. 그런데 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약하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을 많이 보셨나 봐요. 많이 봤죠. 특히 코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눈보다도 이게 영업 비밀이 자꾸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환자가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에 따라서 올릴 수 있는 높이, 변화량을 조절을 해야 돼요. 변화량을. 어느 정도 높이? 어느 정도 높일지. 근데 잘 모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알아? 자기가 수술 처음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통 한 방에 딱 성공하면 끝나는 거지. 2번, 3번, 4번 이렇게 수술하는 사람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잘못된 경우가 더 많은 거지. 그래서 사전에 그 사람의 성격을 체크해야 되는데, 20대, 뭐 이런 30대 그런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상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호수술을 했는데 카페에서 친구랑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건너 테이블에 다른 여자 2명이 앉아있어. 뻔히 내 얼굴을 보는 게 알아. 나도 알잖아. 저쪽에서 나를 보는 줄 알잖아. 그죠? 알잖아. 저기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야. 저 고수술 했다 저거. 근데 그런 말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런 말들이 비수가 돼서 내 가슴에 꽂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변화량을 조절합니다. 와, 이거 나가도 될까요? 이거 영업 비밀이긴 한데. 저희 오늘 너무 콘텐츠 다양하게 찍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주로 원장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